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부분이 세 가지 중에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네. 그리고 무조건 다 포함이 되는 대상이 되는 소득을 설명해 주셨어요. 예. 그럼 세 가지니까 남은 하나는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소득일 것 같은데요. 네, 맞죠? 정확하십니다. 뭐 이제 아나운서님도 이제 눈치가 사사삭 예. 빨라지시는데요. 예. 그 본격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무조건이라든지 뭐 제외 대상이야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나 뻔한 부분들이고요. 네. 이제 우리가 가장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이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인데요.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린 그 금융소득 제외된 소득과 네. 그다음에 그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이자와 배당소득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이고요. 네. 뭐 대부분 금융소득이 조건부 대상이 아닌가 싶어요. 뭐 네. 은행에서 이자나 뭐 이자를 받는다든가 네. 내지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배당을 통해서 받게 될 때 금융소득자에게 지불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이자를 받고 배당을 받으면 은행에서 이렇게 대금을 지불을 할 텐데 네. 이 대금을 지불을 할 때 우선적으로 14%의 세율을 적용을 해서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요. 이후에 합산 대상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하셔서 만약에 이 금액이 합산된 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게 네. 되면 초과하게 된다면 이를 종합과세 하게 되고요. 네. 초과하지 않게 된다면 기원천 징수한 부분으로 네. 모든 과세가 종결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이렇게 나눠서 네. 알아봤는데 네. 일단 제외되는 부분은 그럼 이제 배제를 하고요. 예. 나머지 두 부분에 대해서 4천만 원 이하일 때와 이상일 때 예. 그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분을 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그 구분되는 금융소득은요, 좀 적용되는 방법이 다소 좀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표를 보고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크게 판정 대상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중에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하고요.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하고 이 두 개 합계 금액이 만약에 네. 4천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네. 그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요. 당연히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금액을 합쳐가지고 네. 4천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서 기본 세율을 적용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4천만 원까지는 네네. 1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네. 합계 금액을 가지고요. 네네. 근데 만약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액하고요. 네.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금액을 합쳤는데 네. 이 금액 자체가 4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런 경우에는 조건부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를 하는 건데 네.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은 빠지고요. 빠지고.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중에서 네. 국외 금융소득 아까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네. 1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설명을 해주셨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예. 네. 사실 이렇게 어려운 얘기 네. 주저리 얘기하면서 제가 다소 좀 말을 좀 빨리 했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네.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액 변화가 상당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제 그 방안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첫 번째, 비과세, 분리과세, 이자 배당 금융상품을 이용해서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아까 제가 금융소득에 대해서 세 가지를 구분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조건 배제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무조건 배제되는 부분 중에서 앞에 말씀드린 7가지 내지는 뒤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이 부분에 유의를 하셔서 그 비과세라든지 분리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 금융상품을 최대한 이용하시는 게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네. 이게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단계 좀 더 진일보하게 된다면은 조건부 종합과세되는 이자 배당 소득을 사전 증여를 통해서 분산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부간의 경우에는 이제 그 6억까지는 증여세 과세가 되질 않고 있거든요. 네네. 현행 개정세법에서는요. 네네. 그래서 부부간의 분산을
금융재산 자체를 분산을 시켜서 네. 소득이 따로따로 발생하게 하는 겁니다. 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 부부별로 합산을 하지 않고 별산 제도를 택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용하시게 되면 네. 아주 좋은 절세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기 채권.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될 것 같으면 채권을 보유하신 분들은 차라리 금융기관을 통해서 네. 이거를 장기 채권으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30%를 원천 징수하고요. 예. 추가적으로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역시 뭐 적용하면 아주 네.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 네.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비과세라든지 재산 분배를 이용을 하시고요. 또 이외에 그 개인 연금 저축이나 저번에 말씀드렸던 10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 보험, 네. 보장성 보험이죠. 이런 부분에 가입하는 경우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융소득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14% 세율로 분리과세 되거나 아니면 그 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뭐 원튼 원치 않든 당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이때 그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부동산이라든지 사업소득과 달리 필요경비를 인정받거나 뭐 기타 금융소득에 대해서 소득공제 부분을 전혀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그런 네. 부분 자체는 뭐 현재 소득세법에 대해서는 전혀 열거되고 있지 않거든요. 네. 하지만 만약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자신의 금융재산을 뭐 연금저축이라든지 장기 저축성 상품으로 전환하게 된다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시킬 수 있거든요. 또한 그 아까도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앞서서 말씀드린 절세 방법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비과세라든지 내지는 뭐 저율로 과세되는 상품을 선택을 하거나 네. 배우자한테 사전에 증여하는 네.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면 네. 이거는 완전히 금상첨화죠. 더할 나위 할 방법이 없는 거 더 그럼요. 좋은 방법이요. 예. 뭐 오늘 사례의 나금용 씨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네. 은행에서 애치된 뭐 자금이 정확히 얼마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요즘에 시중 이자가 한 4%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 생각에도 원금은 약 7억 5천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에 절반 정도만 뭐 3억 7천 5백 정도만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에도 미달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증여세 문제는 뭐 발생할 것도 말 것도 없고요. 네. 또 이를 각각 뭐 은행 예금이 아닌 우리 현대해상 아까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후 웰스 플러스 보험이나 네. 하이 웰스 플러스 보험 이런 형태의 연금 저축이라든지 장기 저축성 보험 등에 가입하게 된다면은 네. 보험의 특징인 뭐 각종 보장은 물론이고요. 증여세 문제 없고요. 그러네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실 수 있고요. 네. 오늘 역시 1타 3피? 예, 충분히 뭐 그런 정도 혜택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한 컨설팅 업체가 50에서 69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작년 말 설문조사한 시니어 행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50-60 세대 중 69%가 일자리를 희망했으며 희망 은퇴 연령은 67.6세로 나타나 지금의 조기 은퇴 현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평균 연령은 47.1세이며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저축, 국민연금, 생명보험, 연금보험, 부동산 투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노후자금 규모로는 월 200만 원대라는 의견이 48.2%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100만 원대, 그다음에 300만 원대 순이었는데 이를 분석하면 월 223만 원이 평균 노후 자금인 것으로 나옵니다. 또한 노후 생활을 위한 총 대비 자금은 평균 4억 6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에 월 200만 원이라 이제는 100살까지 사는 건요 기본일 텐데요. 이거 장난이 아니겠는데요. 그렇다고 자식에게 기대 살기는 싫고요. 저 결혼도 안 했는데 빨리 노후 준비부터 해야겠어요.